매일 먹는 종합 비타민이 오히려 수명을 줄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위해 드시던 영양제가 오히려 몸속에서 독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실제로 20년간 5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고용량 비타민을 오래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일찍 사망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영양제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보기가 정말 부담스럽죠? 사과 한 박스에 5만 원, 배추 한 포기에 8천 원이면 누가 매일 과일을 사 먹겠어요? 직장인들은 더 힘들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언제 장을 보고 언제 요리를 해요? 결국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게 되죠. 그래서 마음 한구석엔 늘 걱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때 TV에서 광고가 나와요. 하루 한 알로 20가지 영양소 완성. 이것만 있으면 병원 안 가도 돼요.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제가 건강한 비결이에요. 라고 말하죠. 또 인터넷에서 피로만 검색해도 영양제 광고가 수백 개 뜹니다. 더 교묘한 건 이런 말들이에요. 현대인 90%가 비타민이 부족해요. 이 성분 결핍이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라면서 불안하게 만든 다음 특정 제품을 팔죠. 이거 먹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만성피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라는 후기들이 넘쳐나고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채소를 사 먹기는 너무 비싸고 요리할 시간도 없는데 영양제 하나면 간단하게 해결되겠네? 아프고 힘든 어르신들과 바쁘고 지친 현대인에게는 너무 달콤한 유혹이에요. 하지만 정말 이게 답일까요? 세계 최고 의학자들이 수십 년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핀란드에서 2만 9천 명을 8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무려 18%나 증가했거든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항산화제가 오히려 암 발병 위험을 높인 거죠. 미국에서는 비타민 E를 먹은 3만 5천 명 남성을 12년간 추적했어요. 이들은 안 먹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17%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 여성건강연구에서 3만 8천 명을 19년간 지켜봤는데 종합 비타민을 먹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사망률이 6% 더 높았어요. 이 숫자들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으면 좋다. 농축되면 더 좋다. 라고 말이에요. 자연에서 오렌지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60mg. 하지만 우리가 삼키는 알약은 1000mg으로 자연이 정한 적정량의 16배예요. 이건 마치 물이 좋으니까 하루에 20리터씩 마시자와 같은 논리예요. 더 무서운 건 비타민 A, D,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인데요. 이 비타민들은 물에 녹지 않아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리의 간과 지방 조직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이와 관련한 북극 탐험가들의 유명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혹독한 추위에 지친 탐험가들이 생존을 위해서 영양가가 높다는 북극곰의 간을 먹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탐험가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뼈가 부러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죠. 탐험가들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 이유는 곰의 간에 농축된 비타민 A 때문이었어요. 곰에게는 괜찮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비타민 A가 독성 수준까지 진하게 농축되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매일 먹는 고용량 비타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독성 수준까지 몸에 축적되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용량이 아니라 적정량만 먹으면 괜찮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함정이에요. 문제는 적정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만의 적정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키 160cm인 사람과 185cm인 사람의 적정량이 같을까요? 20대 청년과 70대 어르신이 같을까요? 간 기능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같을까요? 더 복잡한 건 오늘 당신이 먹은 음식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아침에 당근 주스를 마셨다면 비타민 A가 이미 충분할 수 있어요. 점심에 시금치를 먹었다면 철분과 엽산이 추가로 들어왔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알약까지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과다 섭취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연식품 속 영양소들은 절대 혼자 있지 않아요. 항상 다른 성분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추출한 영양제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토마토만 보아도 토마토 안에는 라이코펜, 비타민 C, 비타민 E, 엽산, 칼륨, 그리고 이름도 모를 수천 가지 영양소들이 절묘한 비율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 성분들은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해요. 라이코펜의 흡수를 비타민 E가 도우고 비타민 C가 비타민 E를 재활성화시켜주죠.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 완성한 완벽한 팀워크예요. 하지만 알약은 비타민 E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어요. 조연 배우들 없이 주연 혼자 무대에 선 격이죠. 이러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거든요. 자연식품은 이 균형 맞추기의 선수예요. 오렌지를 하루에 20개 먹으려면 배가 터져라 포만감이 와서 더 이상 못 먹고요. 반대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신맛 나는 과일이 당기기 시작해요. 철분이 부족하면 시금치, 고기 같은 철분 풍부한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요.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조절 장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알약을 먹는 순간 이 정교한 시스템이 무너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인위적인 양을 강제로 밀어넣게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자연을 이길 수는 없다. 수억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완벽한 레시피를 인간이 실험실에서 따라할 수는 없어요. 부분만 보고 전체를 무시하는 순간 건강을 얻으려다 오히려 잃게 되는 거죠. 진정한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접시 위에 있다는 걸 생각하며 영양제에 쓰는 돈의 절반만이라도 채소와 과일에 써보세요. 비싸다고요? 계산해 보세요. 종합 비타민 한 달치가 3만 원이면 1년에 36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일주일에 7천 원씩 채소와 과일을 살 수 있어요. 시금치 한 단, 당근 한 봉지, 사과 서너 개면 영양제 10개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건강 정보를 들을 때 누가 말했나 보다 어디서 검증됐나를 보세요. 의사들도 인정한다. 는 말 믿지 마세요. 정말 효과가 확실하면 병원에서 처방해 줄 거예요. 굳이 광고로 팔 이유가 없죠. 외국에서 인정받은 제품이라는 말도 의심하세요. 외국에서도 가짜 제품, 과장 광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이런 문구들을 조심하세요. 하루 한 알로 끝? 이것만 하면 건강 걱정 없어요. 100%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 제로. 그중에 가장 위험한 건 이것만 하면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건강에는 만능 해결책이란 건 없어요. 나이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로 다 해결되겠나요? 이제 더 이상 영양제 광고에 속지 마세요. 대신 어르신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좋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이가 불편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데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줘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신다면 바나나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다음은 귤입니다. 귤 하나에 비타민C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하루에 귤 2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요즘 많이 알려진 블루베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눈 건강에 특히 좋고요.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냉동 블루베리가 훨씬 저렴하니까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그리고 다음은 포도. 포도 안에 레스베라툴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꼼꼼히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마지막으로 키위예요. 키위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고기 드신 후에 하나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되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과일은 씻어서 그냥 드시면 되니까 간편하게 먹기도 좋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냉동으로 된 과일과 채소도 많이 나오는데요. 영양가는 신선한 채소와 거의 차이가 없으면서 보관을 길게 할 수 있어요. 냉동 브로콜리나 당근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 엄청 편하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영양제 없이는 불안해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바꿔보면 입맛이 달라질 거예요. 인공적인 맛에 길들여진 혀가 자연의 단맛, 신맛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사과 한 입이 이렇게 달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공식품보다 과일과 채소를 더 찾게 될 거예요. 몸이 진짜 필요한 걸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인공 영양소로 교란됐던 몸의 리듬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건강해진다는 확신이 생겨요. 이 알약 때문에 건강한 건가? 라는 의존감 대신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런 선순환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다시는 알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을 날이 온답니다. 내일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영양제 대신 사과 하나, 알약 대신 당근 1개. 건강한 선택,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